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지난주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 구속이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갖가지 재판들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각자의 시간표대로. 그런데 어제 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장님 너무 순진하세요.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사장님 지금 몇 번 바꾸십니까 말을? 저 녹음 파일 기억하신 분들 어느 정도 계실 거예요. 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나는 바지 사장이었고 실질적인 결정은 공사 내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 만나려면 유동규 전 본부장 거쳐야 됐고 유동규 전 본부장 말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 흐름이 최병무 의원님, 이 대표에게는 재판 증언으로서는 꽤 불리한 겁니까? 사실은 뭐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이 주요한 결정을 모두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다. 뭐 이 얘기는 뭐 그냥 거의 팩트입니다. 뭐 그거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정관에도 보면 주요한 결정은 성남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남시의 수장이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장동 업자, 특히 그 중에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황무성 당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처음에 선임할 때부터 이 선임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상 지명한 사람이에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자 누구를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할 것이냐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황무성 전 사장이 얘기하듯이 바지 사장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그 어떤 형식적인 인사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거의 자기가 데리고 쓰는 유동규 본부장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을 사장이지만 본부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심지어 성남시에 가서 시장을 만날 때도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알리고 나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뭐 취임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녹음이 그게 퇴임할 때거든요. 맞아요. 퇴임할 때도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한기 당시 본부장을 시켜서 물러나라고 계속 그 황무성 전 사장한테 압박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취임과 퇴임 모두 다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있었고, 그걸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있었다 하는 거는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초창기에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아니다, 이건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다라고 애초에는 얘기를 했다가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측근들 혹은 부하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니까 애둘러서 사과의 메시지도 냈었거든요. 관련해서 오랜만에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도 저희 책임이기 때문이죠. 이 건만뿐만 아니라 예. 지금 성남에서 이제 무수히 많은 벌어진 일들이 예. 그냥 우연일까 재판부에서 예.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부패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다른 재판에서도 다 낱낱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뻔히 있었던 사실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거의 성남시에서는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왕이었는데 이분한테 보고가 안 되고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같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저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진행 상황들을 한 화면에 묶어봤습니다. 구 변호사님. 뭐 이건 잘 아실 테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이미 1심 판결, 전달될 돈이 이재명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유 전 본부장 신빙성 인정된 김용 전 부원장 1심 재판 결과, 선거법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인데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이재명 호주 출장 정진상 지사로 김문기 전 처장 동행했다. 백현동 의혹 또한 국토부 전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증언은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의 압박이 아닌 성남시의 판단 사항이었다. 일단 현재로서의 상황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관련자들의 의견이 뭐
다 취합이 돼가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부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앞뒤가 맞아떨어지면 그건 굉장한 신빙성을 갖거든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일단 대장동 본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뇌물 정치자금 사건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하나도 모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1차로 나온 김용 부원장의 사건에서 이 자금의 흐름이 모두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본류로 올라가가지고 대장동을 통해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김용이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대장동 업자들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퍼 올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까지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 김용 사건 1심 판결은 대장동 본류 사건에도 맞아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단한 파급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은 곳곳에 사실관계에 다 등장하는 사람인데 예. 굳이 어떤 사실관계만 잘라가지고 허위 증언을 할 이유도 없고 그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건 객관적인 거랑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일치된 걸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하나 주목할 거는 이번에 무죄는 나왔으나 드러나지 않았던 정치자금과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토한 거예요. 나도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면서. 근데 정민용과 남욱에 대해서도 일치해가지고 진술을 각자 받았는데 각자 시인을 했잖아요. 남욱 씨는 지금 실형을 나왔고 무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는 있지만 이게 오히려 검찰이 봐주기가 아니라 검찰이 세게 기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은 받는 쪽이 더 세게 처벌되잖아요. 예. 유동규 본부장을 받는 쪽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세게 기소했는데 그게 준 사람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공소장 변경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 처벌을 감수하는 내용까지도 쭉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쭉 연결되면서 다 신빙성을 얻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여선행 정관님,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재편 결과가 나올 혐의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판에서 불리한 흐름이 계속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악재는 분명할 텐데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적으로는 약간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내부에서도 변호인 주변에서도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한번 다루겠다. 왜 유동규 증언만 믿고 증거 없이 그 신빙성을 인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조금 의문을 나타내고 있고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를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나 저는 어쨌든 1심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타부타 조금 언급하는 게 이제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그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하나 뇌물죄로 인정된 게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이랑 전혀 상관없는 10년 전 사건인데 그걸 별건 수사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수사 자체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수사가 어떻게 이제 약간 몰아붙이기고 무조건 탈탈 서는 선거다, 그 수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물론 여러 그런 논평과 주장을 할 수 있대. 중요한 건 이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커넥션, 선거 자금이 본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소정수 국장님, 네. 김용 전 부원장의 법정 구속 이후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해서 혹은 이재명 대표 측과의 얼마나 지금 감정의 골이 격화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오늘 재판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오늘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이 고성을 좀 질렀다면서요?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2021년 9월 28일 당시 상황인데 예. 그때 당시 이제 유 전 본부장이 언론사랑 인터뷰하려고 수원 모처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전화를 걸어와서 정영학이 다 들고 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그 당시 이제 검찰에 관련된 녹취록을 다 이제 제공했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정영학 그 들고 간 거에 뭐가 얼마나 그게 중요하냐,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고 유 전 본부장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을 거다, 참 걱정된다, 이러면서 정 전 실장도 그런 부분에 같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런 등등의 얘기를 주고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유 전 본부장이 하니까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제 정 전 실장은 정영학 회계사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이 왜 모르겠느냐, 정영학 리스크, 정영학 회계사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맞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측이 아니 왜 사사건건 정 전 실장을 끌어들이냐, 이렇게 맞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유 전 본부장이 왜 말을 끊냐, 이렇게 한바탕 아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재판부가 일단 휴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유 전 본부장의 증언 중에 조금 하나 또 주목됐던 것이 내가 검찰에 정 전 실장과 관련한 얘기를 아직
다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오늘 법정에서요? 예,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추가로 이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게 아직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고, 이것은 이른바 과거 스토리로 보면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문고리 원력이죠.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는 유 전 본부장이 상당한 힘을 행사하던 실세였고, 또 정 전 실장은 당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또 다 관리하던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두 사람이 또 많은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은 정 전 실장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맥락도 의미가 있지만,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사실 정 전 실장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간접적인 또 압박을 하고 있는 현재 재판의 진행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주 전 부원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유 전 본부장의 말의 무게, 법정 증언, 신빙성의 무게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아까 손정숙 국장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재판에서 또 아직 유동규 본부장이 다 못다한 정진상 실장 얘기가 있다. 어떤 거가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재판의 추이, 흐름들, 현재 상황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